쏟아지는 수많은 뉴스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이슈에 대해 집중 분석해보는 특급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 추적할 사건은 바로 이 사건입니다. 네,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결국 오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른바 땅콩 외항 사건이 발생한 지 33일 만입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오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조 전 부사장에게 어떤 혐의가 추가됐는지 또 조 전 부사장이 그동안 구치소에서 어떻게 생활해 왔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사건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대한항공기 회항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이들이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국토부 공무원들이 해외 출장을 갈 때마다 대한항공에 무료 좌석 승급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제기돼서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 분과 함께 자세한 내용 좀 짚어보겠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그리고 유여해 사법교육원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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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검찰이 오늘 오후 조연아 전 부사장을 이제 기소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판넬 키워드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네. 추가 혐의가 있습니다. 보면 위계 공무 집행 방해 이렇게 나오는데 유 교수님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좀 뭔가 생소하죠. 형법 제137조에서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을 다 발휘해서 공무원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면 크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공무원에 대한 죄이기 때문에 아주 높은 그리고 강력한 범죄에 해당됩니다. 예. 그동안 조연아 전 부사장은 4가지 혐의를 받아왔는데 예. 증거 인멸 교사는 제외됐고 위계 공무 집행 방해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네.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추가됐는데요. 네. 미국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혐의가 있으면 이를 합쳐서 형량이 결정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어떤 변화가 있죠? 우리는 보통 경합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성범죄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런 죄를 한 것이 5년이 되고 또 다른 죄가 5년이면 합이 10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보통 가장 큰 범죄 안에 다른 범죄가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경합범 모습을 갖게 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조연아 씨가 했던 범죄 중에서 항공보안법상의 항공기 회항이죠. 예. 그것이 가장 높은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10년 이하로 모든 것이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네. 저희들이 두 번째 키워드를 떼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10년 한번 보시죠. 예. 네,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형량입니다. 형량 관련 그러니까 부분이죠. 예. 조연아 전 부사장은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10년 이하 형을 받을 걸로 예상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우리가 흔히 이제 뭐 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보통 형을 말할 때는 이런 말을 합니다. 초범일 때, 그 자기 죄에 대해서 반성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감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법정 규정이 있지만은 아마 저는 징역 1.6년, 그러니까 16개월 등 또는 아니면 징역 2년 등을 해서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또는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범이라든지 또는 지금 반성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들어서 우리 법원은 보통 형량에 감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반대입니다. 초범이라고 하지만 그 죄질이 워낙 나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에는 우리 국민들이 공분을 살 경우가 있어서 아마 형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많은 그 수사 경험칙상 또 법정에 가가지고 사건을 하면 사실상 방청을 하는 그런 그 케이스가 많았는데요. 지금 이런 케이스는 5가지 그 범죄, 소위 경합 범죄로서
아마 검찰이 최소한 어떤 그 장량 감경을 예상을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5년 내외에 구형을 할 걸로 그렇게 보이고요. 1심에서는 최소한 3년 미만의 징역형, 그러니까 뭐 1년 포함한 3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을까. 집행유예 없이. 네, 집행유예 없이. 그리고 항소심에서 징역 뭐 1년이나 2년의 집행유예 3년 정도 그렇게 받지 않을까 하는 네. 그런 그 예전의 사례로 봐서는 그런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도 마지막에는 집행유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물론 뭐 생각합니다. 1심도 있고 2심, 항소심 거쳐가야 되는 네. 문제가 남아 있고 구형과 또 선고가 다른 문제도 있고요. 그렇죠. 좀 더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스스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있고요. 하지만 또 이제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는 점도 있으니까 어떤 점이 더 반영될지는 그렇죠.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를 확인해 볼까요? 네. 조연아 구치소 24시. 그러니까 지금 남부교도소 혼거실에서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독방을 배정받을 거라는 추측도 이제 네. 많았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 독방하고 홍보실 차이는 다른 게 아니고 사실상은 독방이라고 하는 거는 특혜성으로 수용을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그 만약에 교도소나 구치소 내에서 어떤 입법한 행위, 행영법에 위반되는 그런 행위를 할 때는 징벌방이라 그래가지고 독방에 또 수감을 하기도 하죠. 근데 홍거실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른 자범들이나 다른 동료 재수자들하고 함께 그 투숙을 해서 이제 투숙이라보다 거기 안에 들어가서 같이 생활하는 공동 생활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독방의 개념은 사실상 특혜성 논란이 되게 많았죠. 이번 같은 경우는 독방에 투입을 할 것이다 이렇게 됐지만 예상외로 홍고실에 투입을 했거든요. 예. 이건 뭐냐면 국민의 법감정 또 좀 재벌에 대한 조현아 전 부사장이나 재벌에 대한 또 특혜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독방의 시설도 더 좋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간섭을 받지 않는다라거나 또 자유롭게 혼자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이점들이 있죠. 하기 때문에 독방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사실 사회적으로 무리가 있는 경우에도 독방을 수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는 특혜성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뭐 징계를 받아서 너 독방에 가라 이렇게 그렇습니다. 가는 경우와 달리 뭐 사회적으로 뭐 지위가 있는 분들 독방 쓰는 거는 일종의 특혜성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조현아 전 부사장 경우에는 그런 특혜를 받지 못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처음에 그 독방에 수용될 거로 예상을 했고 예. 또 그 교도소나 구치소 당국에서 독방에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현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비난이 또 네. 여론이 일어났었죠. 독방이다 혼거실이다 나눌 때는 뭔가 근거가 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네. 기준이 뭐 따로 있는 겁니까? 네, 제가 참 이런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혼자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특별한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는요. 원래 원칙을 독거 수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용자는 무조건 독거 수용이 원칙인데 그 네. 예외가 뭐냐면요. 정서자 안정이라든지 또는 사회로 나갈 때 활동을 위해서 홍거 수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법인데요. 우리는 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법 안에서는 이 사람들이 과연 시설이 넉넉할 경우에는 이 법을 따르지만 시설이 넉넉하지 않을 때는 홍거 수용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설이 넉넉하지 않아서 모두가 홍거 수용을 하고 있는데요. 팀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징벌 만약에 이게 혼날 일이라든지 싸움을 할 경우에는 독방으로 가게 되는데 그 외에는 교도소장의 의사에 따라서 그게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논란이 네. 많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 구치소 또는 교도소마다 소장의 권한에 의해서 그렇다고 해서 소장이 마음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기준은 있지만 그것이 뭐 규칙이라든지 그 기준 안에 있는데요. 네. 소장이 어떤 내용에 의해서 하게 되냐면요. 만약에 경제범, 정치범 등등으로 혼자 있는 것이 낫다고 판단이 될 때는 보통은 혼자 독거 수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혼거실에 배정된 조현아 전 부사장 24시가 어떤지 참 관심이 많습니다. 네. 네. 뭐 들으신 이야기가 있는지요? 예. 9시, 지금 그 조현아 전 부사장의 그 상황이요. 사실상 6시 기상하고 네. 9시 취침하는 형태는 지금 군 생활하고 똑같고요. 예. 그다음에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자유시간을 가질 수가 있고 예. 사실 뭐 알려진 대로 외부 사식은 안 되고 이렇기 예. 때문에 지금 그 재판을 진행하면서 또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변호사가 그 변호사 접견은 제한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변호사가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접견을 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프리하게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권한은 있어요. 예.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걸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건 좀 자제가 되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글쎄요, 지금 뭐 저렇게
표만 봐서는 좀 실감이 안 나는 부분도 있긴 한데요. 재벌 3세가 이런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생활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글쎄요, 과연 지금 적응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호화스럽게 살다가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있다가 정말 꿈 같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꿈꾸는 거였으면 깨고 싶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지금 충분히 반성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혹시나 내가 왜 이렇게라고 원망을 한다면 재판에도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홍보 수용이 된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마음이 또 불만이 있겠죠. 본인은 당연히 독거 수용이라고 생각했을 예. 텐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지만 국민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백 팀장님, 네. 그 수용 번호 4200번 네. 조현아 전 부사장 네. 언제까지 이런 구치소에 생활을 하는 겁니까? 지금 구치소 생활은 만약에 재판이 벌어져서 그다음에 1심의 형이 확정이 됐을 때 그때 이제 만약 항소를 하게 되면 그대로 구치소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네. 항소를 하지 않고 수용을 하게 되면 다른 교도소로 이감을 하게 되죠. 그런데 대부분 항소를 하기 때문에 항소심까지 계속해서 구치소, 남부 구치소에 있을 확률이 높고요. 지금 이 부분은 아마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예. 상당한 기간을 아마 그 구치소에 남부 구치소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네, 이번에 마지막 키워드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콩회항 조현아 구속기소와 관련한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좌석 특혜, 칼피아 이렇게 이제 네 번째 키워드를 꼽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상당히 이제 많은 신조어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칼피아라는 이제 말도 등장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승급을 관피아라는 이제 이야기가 예. 나오더니 이제 칼피아까지 나왔는데요. 지금 좌석 승급인데 모든 국민이 똑같이 생각할 것입니다. 나도 비즈니스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현재 GTR이라고 공무원들이 사용하게 되는 그 사이트죠. 그 예. 항공기를 좀 비싸게 사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요.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 세금을 가지고 항공권을 최대한 싸게 출장 가는 것이 당연한데 예. 여기에서 비싼 가격으로 받은 뒤에 그 돈을 받은 것을 나중에 승급하는 데 이용해 줬다는 것은 정말 우수한 대한항공의 고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승급의 혜택, 좋은 찬스죠. 그 찬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예. 그들이 뺏어간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뇌물 및 배임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저는 현행법에 의해서 이건 처벌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현행법 안에는 우린 재형법정주의입니다. 현행법 안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세세한 내용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법이 없는 무풍지대를 이용한 어떻게 보면 누구나 누리고 있든 저는 지금 현재 정말 이 부분을 어떤 국토교통부 공무원만 누렸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른 공무원들도 많이 누리고 있었을 텐데요. 이런 부분은 이제 근절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국토부 공무원 같은 경우는 만약에 관리 감독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혜를 줬다 하면 예. 부정초사 후 사후 수뢰죄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00만 원, 200만 원 만약에 액수로 치면은 그런 이득을 봤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코노미석에서 비즈니스적으로 승급을 받았다 하는 부분. 그러면 그 여기서 미국 가는 그런 액수만큼의 뇌물 수수로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련 공기업 직원은 이게 뭐냐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임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어떤 이득을 취할 때 배임죄로 처벌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뭐 법리적인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혐의로 처벌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게 근데 한 가지 어려운 점이 뭐냐면요. 그 사람이 공무원 신분인데 그 비행기에서 승급이 높은 경우가 있어요. 아주 높은 예를 들어서 무슨 그 대한항공 안에도 승급 단계가 있거든요. 그 단계에 해당되는 경우도 구분이 참 힘들다는 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국토부 직원들의 무료 승급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계속한다고 하니까 네.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국내적으로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큰 파장을 몰고 왔죠. 재벌 3세의 개념 없는 행동, 그에 대한 분노를 넘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잘못된 분위기에 대한 반성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그리고 유여해 사법교육원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